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왜 지니 AI를 개발하게 됐는지 개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직접 개발된 지니 AI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다이어그램 통해서 어떻게 요청 및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단순한 HTTP, REST API 요청을 활용해서 답변과 요청이 받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웹소켓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웹소켓을 어떻게 지니 AI에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 목적입니다. 지니아점 아카데미라는 저희 KT 랜딩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예비 지원자분들께서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리큘럼, 과정별 차이점, 비용, 위치, 듣기 외에 어떠한 적용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인턴 시험과 같은 정보들인데요. 이러한 질문들은 굳이 실시간으로 각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들은 답변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답변이 정해져 있는 이 질문들을 1차적으로 LLM을 통해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이제 LLM에서 답변하지 못하면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저희 랜딩 페이지 지니아점 아카데미 지원원 홈페이지가 있고요. 여기 하단에 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기록. 먼저 이 페이지를 보게 되는데요. 어떠한 챗봇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지니 AI 문의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어떠한 질문들을 물어볼 수 있다고 간략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지금 이 대화들은 다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질문에 이렇게 커리큘럼 알려달라고 하면, 그럼 빅데이터는 이렇게 말하면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간의 차이점을 이렇게 물어보면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음에 물어보면 이렇게 수술 여성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요청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먼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사용자가 풀스택 뭐예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은 그대로 스프링 서버에 전달되고요. 스프링 서버에서 다시 파이썬의 fast API로 전달됩니다. 그 질문. 그리고 fast API는 LLM을 통해서 답변 요청을 하고요. 그 답변을 받으면은 그대로 다시 왔던 대로 되돌아 갑니다. 되돌아 갈 때 이제 질문이나 답변, 시간과 같은 로고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이 사이클을 단순한 HTTP, REST API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질문하고 질문을 전달하고 fast API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fast API는 LLM이 답변을 생성할 때까지 대기를 하고, 답변이 완전히 생성되면 스프링으로 답변을 전달합니다. 이제 스프링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질문과 답변 로그를 저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최종 응답이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기다리게 될 경우에는 최소 대기 시간이 5초 이상 발생하게 되고, 사용자는 답변이 정상적으로 생성되고 있는지, 서버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fast API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fast API에서는 streaming response라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LLM에게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받을 때 미디어 타입 텍스트 이벤트 스트림으로
이렇게 해주게 된다면 LLM에서 답변이 나오는 그 즉시 fastly API가 받아서 스프링 서버로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계좌씩 답변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그걸 fastly API가 받아서 답변이 나오는 대로 그대로 스프링으로 전달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stly API에서는 스프링 리스폰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프링에서는 fastly API에서 답변을 그때그때 받는다고 하더라도 스프링에서 브라우저로 답변을 또 바로바로 넘겨주지 않는다면 fastly API에서 스트리밍 리스폰스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사용자는 어차피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리밍 리스폰스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스프링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능한 해결 방법은 그냥 주기적인 1초나 2초 간격으로 브라우저에서 스프링으로 요청을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답변을 가져와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LLM의 답변을 생성해주고 fastly API가 스트리밍 리스폰스를 통해서 스프링으로 답변을 전달해줍니다. 그러면 전달받은 답변을 메모리 같은데 임시로 저장해두고 브라우저에서 그냥 주기적으로 API 요청을 날려서 답변을 받아오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짧은 답변이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긴 답변일 경우 이 사이클은 많아지겠죠. 수많은 요청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답변이 생성돼서 저장되어 있지도 않은데 요청을 보내게 된다면 그 요청 자체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해결 방법 두 번째 해결 방법인데요. 이 해결 방법이 베스트 프랙티스이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LLM이 답변을 생성해주고 fastly API가 스트리밍 리스폰스로 스프링에게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스프링에서 따로 브라우저가 이렇게 요청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알아서 답변에 바로바로 응답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실시간 변화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하나 가져봤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시다시피 초단위로 가격이 공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백, 몇십 명이라면 그냥 브라우저에서 몇 초마다 이렇게 응답을 보내가지고 답변을 실시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거래소는 당연히 사용자가 적을 때는 수만, 많을 때는 수백만 명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주기적으로 서버에 답변을 실시간 효과를 요청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웹소켓 사용 방법입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가 네트워크를 한번 봐봤는데요. 이렇게 웹소켓 연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1초에 수십 건의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웹소켓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그냥 기존에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REST API HTTP 요청이고요. 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웹소켓인데요. HTTP는 요청을 보내고 요청에 대해 답변을 받으면 커넥션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한번 보낼 때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해서 답변을 잘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일련의 세션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은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HTTP 요청은 한 번 보내고 연결을 끊는 이런 단발성이기 때문에 헤더에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소켓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커넥션으로 지속적인 통신이 가능합니다. 송신과 수신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낼 때 불필요한 헤더 정보 없이 데이터만 전송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제가 이 점 때문에 웹소켓을 해결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기도 합니다. HTTP 요청은 클라이언트의, 그러니까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응답을 전송해 줍니다. 하지만 웹소켓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요청 없이도 서버가 먼저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면 별도의 사용자 요청 없이 응답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신저를 한번 생각해보면 메신저를 한번 키고 제가 따로 새로운 메시지가 있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서버가 알아서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지 보면 먼저 브라우저가 로드되고 이제 페이지가 로드되면 웹소켓 커넥션 요청을 합니다. 커넥션 요청을 하면 스프링 서버에서 커넥션 수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그 질문을 웹소켓 채널을 통해서 스프링을 전달하게 되고 스프링에서 다시 fastly API에서 LLM으로
그리고 답변의 스트리밍 리스폰스를 받으면 연결된 웹소켓 커넥션을 통해서 따로 브라우저에 요청 없이 바로바로 답변을 전송해주게 됩니다. 코드 구현을 간단하게 넣어봤는데요. 추후에 조금 더 코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는 웹소켓 토픽을 구독합니다. 토픽을 구독을 하면 이제 그 토픽으로 서버가 메시지를 보내주게 된다면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시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 퍼블리시를 해서 웹소켓을 통해서 지문을 전송하게 되고, 스프링은 지문을 전달해서 답변을 받으면 그 토픽으로, 사용자가 구독한 토픽으로 답변을 그대로 전송하게 됩니다. 혹시 제가 간단하게 샘플 코드를 작성해 봤는데요. 이 QR을 찍어보시면 코드를 볼 수 있는데, 한번 코드를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면 조금 좋을 것 같아가지고 QR 한번 찍어보시면 안 찍으시죠? 다 되셨을까요? 코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웹소켓은 자바스크립트에 예정되어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웨브 라이브러리를 하나 임포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바스크립트에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하나 임포트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가 다 로드되고 페이지가 다 로드가 되면 이렇게 stump.js 클라이언트라는 걸 통해서 스프링 서버의 엔드포인트와 웹소켓 연결에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웹소켓이 아니라 스텀프라는 게 사용되는데요. 스텀프라는 것은 웹소켓의 기반으로 동작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간단하게 주고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웹소켓 위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웹소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라우저가 로드되면 커넥션을 맺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에서도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베이스.그레이드라는 파일에 이렇게 fast API를 요청해 보내고 스트리밍 리스폰스를 응답을 받기 위한 라이브러리와 웹소켓 사용을 위한 라이브러리,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보이시는 이 엔드포인트 연결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페이스 구현과 애노테이션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위한 엔드포인트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단계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아오고요. 그리고 토픽을 구독해야 됩니다. 토픽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단체 채팅방에 입장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특정 토픽을 구독하고 있고 스프링이 해당 토픽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 해당 토픽을 구독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만 메시지를 푸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서 커런트 챗 UID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채팅방의 고유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이 고유 채팅방 아이디를 같이 스프링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스프링에서 웹소켓 소통이 받으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쪽으로 와서 스크립트 태그 같은 거를 제거해주고 fast API에게 사용자 질문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여기 아래에 있는데요. 여기서 fast API LLM 서버 주소를 넣고 이런 식으로 요청을 보내게 된다면 플럭스라는 걸 받습니다. 이 플럭스는 스트리밍 fast API에서 스트리밍 리스폰스로 답변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전송해주기 때문에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이 플럭스라는 클래스를 활용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을 받고 답변을 받으면 이쪽에서 사용자 토픽을 통해 데스티네이션과 여기 챗 UID라는 이 채팅방 아이디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답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혹시 예상 질문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발표를 듣다 보면은 굳이 스프링 서버가 중간에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클라이언트가 바로 패스티 API에게 질문을 전송하고 패스티 API는 스트링 리스폰스로 바로 그냥 브라우저에 전송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스프링 서버가 중간에 없어도 될 것. 근데 제가 스프링 서버를 중간에 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KDT 랜딩 페이지 자체가 스프링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관리자 대시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직은 프로토타입 단계이긴 한데요. 사용자가 질문 후 생성된 답변을 웹소켓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용자가 질문을 물어보면 이 관리자 대시보드에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기능 때문에 제가 웹소켓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추후에 확장성을 생각해봤을 때 중간에 스프링 서버가 들어가 있어야 추후에 좀 기능이 추가될 때 조금 더 확장성이 용이하다고 판단해서 스프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기 QR이 하나 써있는데요. 이 QR에 접속해 보시면 실시간으로 채팅할 수 있는 채팅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손 들고 질문 안 하셔도 여기서 채팅하시면 질문 볼 수 있으니까 손 들고 질문하기 좀 뭐 하시다면 여기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QR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샌드위치 맛있어요. 질문 남겨주시고 채팅 쳐주실 동안에 제가 사전으로 질문 받은 게 몇 개 있는데요. 그 사전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거 확인해 볼게요. 사전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전 질문에 보면 웹소켓에 활용할 때 기억 남는 혹은 공유하고 싶은 트러블 슈팅이 있을까요?랑 웹소켓이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에 남는 트러블 슈팅에 대해 말씀드리면, 모든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그렇듯이 보안에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저희 KDT 랜딩 페이지도 물론 HTTP가 아닌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배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배포된 사이트가 HTTPS라는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면 웹소켓 연결을 할 때도 WS가 아닌 WSS, 그러니까 시큐어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WS로는 연결이 불가능한데요. 웹소켓을 적용하려는 기존 저희 랜딩 페이지 KDT 지니아 아카데미는 AWS의 HCM의 SSL로 인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스프링 부트 내장 톰캣을 사용해서 이제 WSS로 연결을 하려면 application.properties라는 스프링 부트 설정 파일에 SSL 인증서 관련 팬키 설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AWS HCM을 통해서 SSL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AWS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아예 웹소켓 서버를 별도로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렛치 인크립트라는 무료로 이렇게 SSL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제 렛치 인크립트에서 SSL 인증서를 받은 후에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에 SSL 인증서 관련 팬키 설정을 해주고 WSS로 이제 시큐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인증서는 90일에 자동으로 완료되기 때문에 인증서 공식만 신경 써준다면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소 표시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몇 개의 네트워크를 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렇게 웹소켓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사용자가 실시간 호가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웹소켓 API 또한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대학 수업 때 이 API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만든 게 있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아까 그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지원하는 웹소켓을 활용해서 이렇게 실시간 효과를 가져와서 이렇게 모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효과도 볼 수 있고요. 매수, 매도 이렇게 해서 체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용자에게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API 또한 제공하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한 기업에서 실시간 채팅을 할 때 이렇게 웹소켓을 통해서 채팅 상담을 하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패킷을 까보면 실시간 채팅을 할 때 여기 익명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익명이 서버로 날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익명이라고 그대로 적혀있죠. 제가 보낸 채팅이.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웹 기반 온라인 멀티플레이 FPS 게임입니다. 제가 웹 기반으로 돌아가는 게임이 있는지 한번 보고 한번 패킷을 봤는데, 실제로 사용자의 위치 같은 정보를 수집할 때 이렇게 바이너리 데이터를 1초에 수십 번씩 보내서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전 질문 또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 개발에 있어서 가장 신경 썼던 보안 취약점이 있다면? 이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챗봇 자체가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입력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차피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된다면 LLM에서 답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실시간 채팅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은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했냐면 UUID라는 고유한 값을 생성해주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때 고유 아이디가 중복될 확률은 10억 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UUID를 통해서 생성하고 그거를 JWT라는 토큰을 활용해서 보안을 설정해서 그 토큰이랑 고유 UUID가 없다면 채팅이나 로고 같은 걸 볼 수 없도록 구현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사전 질문 답변 드린 것 같고요. 동시에 여러 명의 채팅을 시도할 경우 각 유저의 서브스크라이브 정보가 웹소켓 서버 내에서 관리되고 있나요? 네, 관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RESTful API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두 차씩 바로바로 보여주려고 사용한 게 맞습니다. 웹소켓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RESTful API. 이거는 뭐 서버의 환경이나 뭐 어떻게 최적화를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찾아봤을 때는 RESTful API보다 많은 리소스를 사용한다는 그러한 자료를 따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진짜 뭐 많은 사용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리소스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따로 없으시면 여기서 같이 잘 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